네,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경기 김포시 서울시 편입 추진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안한 김포시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은 김병수 김포시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병수 기포시장입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님께서 울릉도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예, 제 네, 자매결연 협의체 울릉도가 있습니다. 네, 출장 중이신데 워낙 좀 예. 시급한 사안이고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질문 드리기 위해 오늘 어렵게 연결을 했습니다. 아까 그 김포시와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김기현 대표 전격적인 발표였는데 김포시와 발표와 관련해서 좀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발표 관련해서 사전 조율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 경기북도 외에 서울 편입 문제를 몇 달 전에 이제 당에 가서 협조를 구할 때 네, 그때 이제 당에서 메가시티의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길래 이게 당에서 준비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을 했고 예. 그날 발표하실 때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기대 뜻밖에도 보다 진전된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당하고 얘기했던 차원에서보다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이번에? 예, 예, 뭐 당론을 추진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처음에 그 당과 얘기했을 때 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뭐 어차피 기포 편입 문제가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네. 괜찮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 보도에서처럼 애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제 분도 문제와 엮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에선 경기도 북부로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좀 명분, 논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그 경기도 현재에도 경기도에서 약간 소외받는 섬 같은 지역인데요. 네, 북도, 남도가 나눠지더라도 저희가 남도를 가도 그렇고 북도를 가도 그렇고 사실상 또다시 고립되는 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남도나 북도 쪽 교류보다는 서울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울로 편입하는 게 경기 김포 시민들의 편익을 또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 북도가 되는 것보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었을 때 더 시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편리함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경기 북도에 포함되게 되면은 네. 사실 경기도에 또다시 이제 소외된 섬처럼 독자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서울을 편입됐을 때는 아무래도 뭐 서울의 교통편이라든지 그다음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좀 나눠 가지고 서울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서울의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김포로 유치하거나 음, 이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김포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속 뭐 역시나 많이 나오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통 문제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총선 앞두고 서울시 편입 문제가 던져진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5호선 문제가 확정되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마치 네, 이것으로 이렇게 뭐 연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네, 5호선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5호선은 조만간에 이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네, 5호선을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 그건 서울 편입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편입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립 준비 과정과 발맞춰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교통 문제랑은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어, 교통 문제랑 관계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님? 아, 네. 교통 문제랑 관계없이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음. 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가 김포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입 문제만 던져진 거에 대한 어떤 여론을 말씀드린 건데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게 그렇군요. 네, 시장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그 5호선 말씀하셨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나온 반응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말씀하신 그 5호선 문제도 언급을 했거든요. 5호선 문제는 지금 뭐 노선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뭐 조만간 이제 결정 날 것이기 때문에 5호선은 뭐 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네, 뭐 서울 편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지금 김동연 지사님 이제 계속 배피를 했는데 조금 뭐 국감도 있고 해서 늦어졌는데 네. 제가 찾아뵙고 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초지종이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네, 아마 지금 김포에 처한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 좀 이해해 주신다면은 음. 김종인 지사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그 분도 문제가 사실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게 분도 문제랑 충돌하면서 앞으로 좀 경기도 지사를 좀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김포시장님께서는 지사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출범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네, 저희도 예전부터 경기 음, 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은 필요하다. 네, 지역별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견지해 왔고요.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김포가 처한 위치가 남도나 북도나 어디든 속하기 굉장히 애매한 음, 위치였고 경기도에서도 처음부터 남도든 북도든 김포는 스스로 선택을 하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지리적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면 음. 지사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이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계속 내세우는 숫자가 85%. 그러니까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85%가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숫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김포 같은 경우 12.7%거든요. 자, 85%와 12.7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85%는요, 네, 출근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13,000명의 골드라인 이용자 중에서 11,000명이 네, 서울로 향하기 때문에 85%가 나온 거고요. 예, 12.7%에 대해 근거는 제가 뭐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저희가 85,000명 골드라인 일일 탑승자 중에서 약 70%인 6만 명이 서울로 향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버스를 이용한 승객도 6만 명, 약 음, 12만 명이 철도와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포 자체가 버스나 철도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음,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이나 다른 교통을 통해서 출근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12.7%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시장님 옆에서 보는 그 숫자는 인구 대비 서울 통근 인원 비율이고요.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김포가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12.7이고 광명이 20.4, 그다음에 하남이 20.2%거든요. 아까 김포 골드라인 이용자 중에서 85%를 강조하셨습니다만 인구 대비로 보면 또 광명이나 하남 같은 경우가 더 시급하지 않은가? 만약에 이제 편입 논리로만 봤을 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12.10%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가 버스로만 해도 벌써 12만 명이 이동하고 음, 계시거든요. 예. 그럼 저희 50만 명 중 12만 명이면 벌써 20% 육박하거나 넘어가는 숫자인데 네. 그 숫자가 나온 것이 제가 좀 의아하고요. 음, 현실적으로는 20% 넘게 출퇴근하고 계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기초 사실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네. 좀 제가 소개를 하고 좀 숫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거기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 차원에서. 자, 그리고 48만 정도 되는 김포 시민들 의견도 중요해 보입니다. 기대도 있을 것이지만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자, 김포 시민들의 어떤 민심을 어떻게 좀 읽고 계신가요, 시장님은? 저희가 작년 말 연초부터 이제 주요 여론 조직청들과는 쭉 논의를 해봤고요. 네.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날 한 500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북도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서울로 편입하는 걸 하자라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 박수를 받을 만큼 그 호응이 좋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홍철 당협위원장이 행사 때 음, 제가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이미 거기서 거의 뭐 80% 이상이 서울로 편입한다는 결과를 주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 그 서울 편입 문제가 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워낙 전국 이슈다 보니까 전국 대담에선 여야 목소리를 양쪽을 듣는데 오늘은 시장님만 모셨기 때문에 제가 반대 논리로 좀 질문 드린다는 좀 양해의 네. 말씀 드리고 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포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라는 반응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것이 그 오히려 자부심과 정체성의 문제는 뭐 이것이 시로 남든 구청이 음, 되든 그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김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옛 고토인 강서구, 양천구, 그리고 김포공항도 원래 김포에 속했지만 서울이 이제 편입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김포 시민들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정체성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오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적인 질문.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아까 저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여러 언론 보도도 접하고 계실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만 괜히 들썩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뭐 들썩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음, 문제가 되겠지만 네. 우리가 시나 국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신도시 개발도 하고 교통도 깔고 복지 인프라도 구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어떤 결과가 반영되는 것은 네. 그것은 결과물일 뿐이지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음.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관계가 여러 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김포 입장에선 서울로 편입됐을 때 이득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서울만 좀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김포가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김포는 굉장히 그 소외 지역으로 살아왔고요. 교통도 네. 열악하지요. 음, 적정지인데도 불구하고 적정지의 인식은 또 약합니다. 동두천이나 이제 연천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지원에서도 또 소외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본과 서울이 항구 도시 만들면서 예를 들면 항구를 개발하거나 할 때에 이 산업적 이익과 인프라들이 전부 김포에 들어오기 때문에 김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김포 전체적인 종합 개발을 서울과 손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서울의 자본과 힘이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김포라는 도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 오세훈 시장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인데 마침 6일에 다음 주에 두 분이 만날 거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나실 예정인지 그리고 만난다면 어떻게 좀 서울시장하고 어떤 좀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벌써 한 두 번 정도는 서울시 가서 설명한 바가 있고요. 네.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번에는 찾아뵙고 실제적인 그 편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음. 문제점,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준비할 것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좀 협의를 드리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좀 공감대였나요? 제가 연초와 여름에 두 번 정도 이제 그 부시장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네. 이제 서울과 김포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좀 많이 어필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참 괜찮은 생각들이고 함께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서울시에 편입된다고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제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혹시 혐오 시설을 이쪽으로 몰아주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혐오시설들은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혐오시설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서울시 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부지 15%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김포시에 또 다른 추가적인 소각장이나 뭐 음, 매립장을 만들 필요는 저는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가 만약에 김포를 편입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중에서 항구 개발인데 이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삼립지 옆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뭐 소각장을 만들거나 매립장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고요. 음, 오히려 여기에 산업개발지나 또는 휴양 레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네. 나온다면 또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겠죠. 음. 그리고 서울시나 그런 그 서울시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월요일에 그런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건가요? 제가 봐서는 음, 그런 문제들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고요. 음, 예전에 저희가 5호선 유치할 때도 네. 뭐 건폐장 문제 가지고 5호선이 그 딜레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음, 그런 문제는 우리가 5호선이랑 큰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문제지 작은 문제 가지고 큰 틀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네. 지금 서울 편입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시점에 예. 그린돌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음.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 관련해서 큰 틀의 두 가지 논란은 하나는 진정성, 편입 문제, 또 하나는 현실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절차도 되게 복잡해 보이던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절차를 거쳐야 될 좀 단계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있는 게 사실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서울 편입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 경기도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네. 시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서울 편입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서두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 절차적으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과 병행해서 추진할 거고요. 네. 저희가 의원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은 발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가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절차만 거치면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서울 편입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은 네. 의회에서 국회에서 아마 마음 먹고 음.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의도 뭐 그런 노력이 달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자, 그럼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 이 문제가 현실화되려면 김포시가 나서서 동의를 얻거나 관련 단체의 동의를 얻거나 하나는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다 어려우니까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의원 입법일까요, 시장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해도 네. 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어차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아무래도 의원 발의한다는 것은 정부 발의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는 거죠. 의원 발의하게 되면은 그 시간 단축의 의미이지 네. 절차를 스킵하거나 생략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네,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그래도 총선 전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끝으로 질문 드린다면요. 이게 마침 총선을 앞두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기는 하는데요. 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서울 편입 문제는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급하게 추진되면서 이에 따라서 저희도 서두르게 된 측면입니다. 우리가 서울 편입을 두지 않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만 설립돼 버리면 저희가 북부 특별자치도에 편입돼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제3의 길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특별자치도가 굴러가는 타임 스케줄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서울 편입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총선 앞이라고 해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꺼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장 중이신데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YTN이 좀 기회가 되면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또 들어볼 예정이거든요. 함께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 고맙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